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TV 오늘은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익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미리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고성국 박사님이 오늘과 내일 지방 일정이 있습니다. 뭐 박사님은 잠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방송에 공개하지 않는 그런 일정들을 소화해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은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또 평소처럼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자는 바뀌었으나 초대 손님은 아시죠? 특 AA급 그런 패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핫 이슈들을 또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 자리 욕심내지 마세요. 전혀 욕심 없습니다. 네, 오늘, 든든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오늘 아미고 가입했습니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 박사님하고 제가 방송 들어가기 한 20분쯤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쪽집게 과외를 받을 게 있나 싶어서 꼭 하셔야 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딴 말씀 안 하시고 오늘 방송이 끝났을 때 아미고 회원이 한 500명쯤 되면 인정해 주마 뭐 이렇게 그렇게 되셨어. 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아미고 회원이 돼 주십시오. 아미고 회원이 되는 방법은 아시죠? 예, 저희가 뭐 동영상을 혹시 동영상 지금 되나요? 아미고 회원? 동영상 띄워놨어요. 띄워놨나요? 예. 삼성폰 같은 경우는 그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PC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제가 예전에 날씨를 했었던 그 경력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날씨에 민감한데요. 오늘 아침에 철원이 영하 16도까지 갔고 서울도 영하 10도까지 갔는데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2도를 밑돌았습니다. 강추입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의 강한 추위인데 내일 낮부터는 조금씩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기왕이면 뜨시고 몸에 좋은 걸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세요. 순돌님도, 대한민국님도, 김도강님도, 김진백님도 오셨어요. 예, 그리고 NEJL님, 진주님, 초록색 표시, 파란색 표시 이렇게 있네요. 황영욱님이 아미고 우리 공리님 아니세요? 황영욱님? 네, 아미고 되셨어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감기 걸린 것 같은데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 중책을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밤잠을 설치고 소화를 못 시키고 그래서 감기가 약간 걸렸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려야 될 거는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라는 거, 그리고 아미고 회원이 많이 돼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이종근 실장의 청진기 그리고 신범철 박사 특별 대담 그 두 가지 코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아미고 가입과 관련해서요, 해외에 계신 분들께서 후원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멤버십은 해외 카드로 등록이 되니까요. 금액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제부터인가요? 지난주부터죠. 예. 월드 아미고 멤버십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아미고 회원은 한 달에 2,990원의 회비를 내는 그런 방법이고요. 월드 아미고는 월 6만 원이 결제되는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분을 모셔야 되는데 이분 모시기 직전에 우리 시청자께서 주신 좀 긴 메일이 하나 있어서요.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시청자 박재규 님이 11월 19일에 주신 글인데 좀 늦게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신문 배달은 한 사람이 전 지역의 여러 신문을 일괄 배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나 경향을 포함해서 우리 집을 포함 우리 동네 구독자는 고작 4가구입니다. 신문을 배달하는 분은 특전사 중사 출신으로 매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아이들을 대동할 정도의 열혈 애국자입니다. 오늘 아침 이분과 통화에 조선을 동아로 변경해달라고 하니 자신도 최근에 어떤 사설 헤드라인을 보고 굉장히 열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셨어요. 자, 신문 얘기를 좀 해야 되려나. 자, 이거는 우리 이종건 실장님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목에 팥을 붙이셨어요. 아, 예, 약간 좀, 목이 좀 안 좋았어요. 오늘 부상하는 네. 환자 두 사람이. 감기 환자, 목 부상 환자. 목 부상 환자가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네. 저기 날이 추워 집에서 네. 우엉이랑 연근차를 갖고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미 네네. 커피가 있으시니까 요거는 종이컵에 좀 드릴게요. 네. 네. 와, 오늘 같은 날씨는 정말 네. 이 차가 참 잠시 몸을 주십시오. 따뜻하게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차는 원래 닭이로 쓰는 예쁜 요만한 잔에다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깊은 맛입니다. 네, 실장님 방금 네. 이분 그 메일을 함께 들으셨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여기 사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했는데요. 네. 조선이 김무성과 또 모종의 흉계를 도모하는 것 같다는 평론까지 하더군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신문 바꾸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믿었던 조선마저도 너도냐 뭐 이런 너도냐. 것도 있어요. 일단 제가 드는 생각은 네. 조선일보가 우리나라 그 우파의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이 우파의 정신 또는 우파의 가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도 사실 크게 부정은 못할 겁니다. 네. 고비고비마다. 네. 중요한 건 근데 지금은 이 언론 환경이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바뀌었다, 뭐 동아일보가 더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 예전에는 독자가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내가 어떤 신문을 보기 시작하면 그 신문의 거의 로열티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뭐 50주년, 뭐 80주년 그러면 내가 80년 동안 뭐 신문 모았다 이 네. 독자 이렇게 특집하고 그러잖아요. 있었어요. 늘 이렇게 모아와서 아들 예. 때까지 이렇게 물려줬다 뭐 이런 미담 기사들이 실리잖아요 신문마다. 그거 어떻게 다 쌓아놓죠? 그러게요. 예. 그런데 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제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신문에 어떤 신문에든 저는 충성하는 태도는 이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 우리가 우리가 종속돼서 어떤 그 신문에 이 신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소극적으로 이 신문을 바꿔야지. 이 태도는 되게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건 뭐냐면 네. 아니야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한국중앙일보든 어떤 신문도 사실은 나의 어떤 가치를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어. 내가 주어가 돼야 당연하죠. 돼. 예. 내가 주체가 돼야 돼. 네, 그래서 네.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섭취하면 돼요. 네. 예. 그리고 뭐 로열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그 신문들도 다 비판을 하고 어떤 신문도 이제는 우리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고성국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박사가 안 계시긴 하지만 빈자리가 안 보이는 게 물론 이익선 앵커님이 계시긴 하지만 네. 이 고성국 TV는 네. 시청자분들의 TV거든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네. 주인이 되고 아미고가 회원이 돼서 다 이끌어가는 방송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성국 박사님을 좀 섭섭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마 돌아왔을 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고 아미고 회원이 어마어마하면 되게 흐뭇해하시겠지만 표정은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실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원래 이제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워낙 핫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청와대가 네. 뭔가 해명을 하고는 있으나 하면 할수록 계속 꼬이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오늘 아침 뭐 신문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송송 커플, 네네. 네, 송병철, 송병기 두 분이 선거 전에
청와대 인사를 만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저께까지 문제가 되는 건 이거잖아요. 네. 자, 제보자가 누구냐? 처음에 청와대는 뭐라고 그랬냐면 익명의 제보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100원호 민정비서관이 봉투도 안 뜯고 그대로 박형철 비서관한테 넘겼다. 반복돼. 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된 맞습니다.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생겼죠. 바로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압박을 넣느냐 안 넣느냐 갖고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청와대는 이걸 해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해명을 한 게 아니다. 공직자가 제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자들이 물어요. 이 공직자가 그러면 정당인이냐 그랬더니 정당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거짓으로 다 드러났죠. 왜? 송병기 울산 부시장. 네. 당시 원래 이 사람이 공무원 출신이에요. 울산시의 국장 출신이에요. 국장, 예. 그러니까 공직자잖아요. 네. 이 사람 공직자 아니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정당인이냐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제보를 할 당시에 송철호 캠프에 있었어요. 그럼 제보할 당시에는 공직자가 아니었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또 출신이. 거기가 왜냐면 네. 그 말이 왜 또 꼬이냐면 2017년이 아니라 2016년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이 제보를 그 사람한테 받았다. 이렇게 또 덧붙이니까 2016년도에는 국장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꼬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네. 꼬인다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어쨌든 정당인이냐는 것도 당시에 캠프에 있었으니까 정당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네. 선거를 도왔으니까. 네. 자, 거기서 이제 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무리 무슨 해명을 하더라도 송병기라는 사람이 당시에 울산 시장에 나오려고 한 사람의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는 이해 당사자예요. 왜? 이 사람이 제보한 걸 이렇게 수사를 하면 이 사람한테 이득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사적인 이득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불순물이에요, 이 제보는.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아하. 원래 그게 불순물이 돼요. 네네. 왜냐하면 이득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는 청와대와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아무리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문제의 초점은 이 제보가 과연 진짜 공정했느냐. 이 제보는 아무리 공정했더라도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므로 형식상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남아요. 하나는 네. 민주당이 알았느냐. 민주당이 알았느냐? 민주당이 네. 이 제보를 알았느냐. 민주당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 모른다고 그랬죠.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때 한국당에서 동영상을 하나 제시해요. 바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2017년도에 이 사건이 막 시끄러울 때 네.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 질문해요. 네. 대정부 질문하는데 우선 김기현 시장 그거 왜 수사 제대로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민주당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기사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하나 드러난 게 이겁니다. 네. 조선일보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경찰이 선거 8개월 전부터 김기현 수사를 사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즉 여기에 여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까지 포함을 해서 2017년 말부터 울산시장을 기획 수사를 했다라는 네. 내용이 나오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를 참고하세요. 자, 두 번째는 아니 통신 조회까지 했다고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식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네. 김 전 시장과 주변 인사들의 통신 조회를 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이제 비서실장과 동생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내용인데 네. 어찌됐든 뭐 청와대와 여당과 경찰이 당시에 김기현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전에 다 기획하고 그러니까 제보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이게 제보라는 건 형식적인 내용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송철호와 송병기 송송 커플이 울산시장 선거 직전에 청와대 인사를 직접 만났다.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지금까지의 제보에 대한 이 내용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내가 이때 나올 테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소원이잖아. 이 사람 당선되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이 소원인 이 사람을 위해서 청와대가 다 선물을 주는 거. 야, 너 어떤 거 기획했니? 공약했니? 이런 거 공약해. 내가 다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울산에 무슨. 그게 되네요, 진짜. 그렇죠. 울산에 어떤 병원을 내가 설립한다고 공약해. 내가 다 그거 그러면 지원해줄게. 나라에서 해줄게. 네. 왜냐면 다 원래 그러니까. 지금 되니까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와, 이런 거구나. 이런 정황들이 예. 하나씩
공약,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송 시장 측이 뭐라 그러냐면, 공약 수립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1시간씩 만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선거, 관건 선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자기네 후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약을 전부 다 만들어준다? 이게 관건 선거지, 뭐가 관건 선거입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 하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과외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상대 후보 비리도 파헤쳐주고. 그러니까. 와, 이 정도면은 거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소원을 특급. 들어주기 위해서. 소원 참, 이게 진인가 봐요. 굉장하네요. 알라딘 램프의 진인가 봐요. 이 소원을 다 이렇게 다 들어주니. 소원을 말해봐. 저는 더 충격적인 게 이겁니다. 뭐가 더 더 있습니까? 중앙일보 오늘 특종인데요. 네네. 자, 이 검찰도 모르게 법무부 차관, 지금 장관이 없잖아요. 김호수 차관이 네.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검찰 수사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명 수사 이제 공개 수사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는 그런 그 건들을 보고한 게 있었잖아요. 다 네. 그때 반부패 회의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마치 윤석열을 마침 손들어주는 것처럼 검찰 개혁을 지금까지 해왔고 네. 또 윤석열 총장이 없어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겉으로 다 그래놓고 네. 윤석열 총장이 딱 나간 다음에 조용히 김호수 차관을 불러서 그걸 다 보고를 받은 거예요. 검찰의 손과 발을 자르는. 그러니까 대검에서 놀란 거죠. 왜? 아니 우리들의 손발을 그렇게 묶으려면 일단 협의도 안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냐. 그래갖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보고받고 대노했다. 이 이사까지 나갔는데 네. 문제는 이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자, 그게 드러난 거예요. 네. 왜 갑작스럽게 이들은 검찰을 이렇게 손발을 묶고 검찰 개혁을 서둘렀고 하는 것이냐가 이번에 김기현 수사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은 거예요, 미리? 빙고. 빙고. 자, 네. 어떻게 냄새를 맡았냐면 어떻게 냄새를 맡았어요? 이겁니다. 네. 김기현 수사와 관련해서 뭐 경찰이나 혹은 황운하 경찰청장은 왜 1년 몇 개월 동안 이걸 붙잡고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로 10월 달에, 그러니까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해요. 이 관련돼서, 김기현과 관련돼서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고발도 들어왔고, 황운하가 너무 직권남용했다. 그런데 울산 지방 경찰에 계속, 문건들을 자료를 근데 네. 경찰이 다 거부할 거 아니에요. 네네. 거부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10월 20일에 자료를 보냈어요. 근데 검찰이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왜요? 그 자료에 딱 봤더니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김기현과 관련해서 수사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와서 계속. 보고를 했다. 계속. 보고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경찰이 보낸 거예요. 그걸 입수해서 이 수사가 박차를 가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이게 검찰에 들어갔다는 것도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앞으로 수사할 건지 우리를 겨냥할 건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검찰을 윽박지르고 검찰이 그때 당시는 사실 조국 정국이었어요. 네네. 마치 조국을 탄압하고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항하려고 이렇게 조국 일가를 털고 있고 이런 공방이 벌어지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또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막 속도를 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못하게. 그렇죠. 자기네한테 이제 이 조국 사태가 끝나면 검찰의 방향은 김기현 수사로 갈 테고 김기현 건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면 우리한테 겨냥한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지금 고민정이 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12월 1일자로 피의사실 공표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가 바로 김호수 차관이 그때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12월 1일부터 우리 피의사실 공표하지 맙시다. 않겠습니다. 검찰에 그렇게 제가 자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 나쁜 정부. 청와대 노숙자는 틀어 막으려. 야, 이런 거였군요. 근데 참 오늘 제가 이제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평소에는 이종근 실장님을 포함해서 패널 여러분들과 박사님이 저 위에서 챙챙챙챙 하고 하셨잖아요. 저는 평민이. 저는 평민. 예? 아유, 평민. 평민이라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드려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네네네. 근데 김호수 이 사람은 왜 그랬대요? 왜 그런 겁니까? 김호수 차관은 자기 보스가 나가고 나서 남아가지고 지금 조국 장관이 나갔을 때 고요. 그 김호수 차관의 성향은 뭐냐면 어차피 김호수 차관은 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이고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검찰 인사 중에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로 차관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 후보에도 올랐었죠. 네네. 장관 후보에 끊임없이 올랐지만 그러나 검찰 출신 장관을 시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피를 검찰을 묻혀야 되는데 그 쉽진 않겠죠. 차라리 제3쪽에서 판사 출신이든 아니면 그래서 나온 게 변호사 출신이든 그래서 나온 게 추미애. 추미애. 예. 그 얘기는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어떤 분은 센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표정 관리해야 돼. 표정 관리해야 돼. 너무 잘 된 거야. 잘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추미애 대표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른다. 모르잖아요. 네.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 공명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공명심이 강하다. 제가 하나 좀 이렇게 공개를 하면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사실 너무나 많이 몰리니까 평화롭게 퇴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라라고 국회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누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표현은 좀 달랐습니다만 국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국회에서 상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거취나 혹은 이 정부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는 너무나 몰렸어요. 태블릿 PC에 거짓된 어떤 정보로 어찌됐든 많이 몰린 상황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 민주당의 민주당 쪽의 측근인데 모 교수가 고민 끝에 이런 해답을 해요. 네. 해법을 하나 내놔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탄핵을 하지 말고 그러면 국가가 너무 지금 그 출렁이니까 명예롭게 퇴진시키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봅시다. 그래서 헌법상의 어떤 조항들을 하면 유고시 이 총리가 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몇 개월 후에 이내로 이 선거를 치는데 유고라는 해석 자체를 법적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도 사실 유고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법적인 해석을 해와요. 그거를 당시에 당대표였던 추미애 대표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해라. 지금부터 야당 대표들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함께 모여갖고 이 얘기를 공유한 다음에 청와대에 지금 당장 전화를 해라. 그래서 야당 대표, 정중하게 대통령을 만나서 야당 대표들끼리 이런 해법을 갖고 왔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라고 하라. 라고 일요일 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알겠다 그러고 그 사람 돌려보내고 추미애가 바로 추미애가 청와대에 전화를 겁니다. 뭐라고요? 단독 회담 열자. 자기랑 단독 회담 열자. 그리고 청와대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청와대가 단독 회담을 연다. 그리고 검찰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그 무렵이군요. 그때 이제 일단 그게 무산이 되고 그 즉시 이 추미애는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파 진영에서도 말도 안 되는 왜 추미애가 무슨 제안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휘말리지 마라. 왜 봤냐. 왜 그걸 봤냐 하는 비판. 네. 그리고 이쪽 나머지 야당은 그때 공조인데 공조가 깨져버려요. 완전히. 깨져버려요. 네. 저쪽 입장에서는 완전히 엑스맨이 돼버린 거예요. 흐름 좋았는데 좌파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 예를 왜 드리냐면 자기의 공명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 정부에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2년 동안에 당대표를 하면서 입을 싹 닫고 있었거든요. 네. 자, 오선이 왜 갔느냐? 사실 지금 보시면 비주류 학살이에요. 비주류들을 전부 다 지금 장관으로 내밀어요. 우상호도 지금 장관설이 나오고 있고 추미애도 그렇죠. 그게 왜 학살이에요? 학살이라고 표현한 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국회에 다음
선거 21대의 비주류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주류는 언제나 집권 후반기에는 저기를 해요. 그쵸. 다른 사람 아까 그 새로운 어떤 다음 차기 주자를 욱립을 해서 현 정부의 그 대통령을 비판해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당적 물러나라. 왜냐면 그때 여론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친문들은 끝까지 영생을 하겠다. 대통령을. 옹이하는 사람들만 채워넣겠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그렇게 냅두고 장관으로 보내는 게 그럼 학살이에요? 지금 장관을 보내면 의원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살이라는 일반인들은 학살이라는 표현이 너무 의원 과했나요? 배지 다는 것도 이건 엄청 어려운 일이고 장관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의원에서 장관 가는 걸 학살이라고 하시니까 학살이죠. 왜냐하면 정말 21대에서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장관이 네. 저는 나쁘다, 그보다 미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21대 국회, 다음에 있는 국회에 비주류들이 없어버린다. 전부 다 주류들만, 친문들만 득실거린다. 그런 차원에서의 배제다.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좋게 표현하면 너 장관 좀 해. 나쁘게 표현하면 이번에 한번 쉬어. 아하, 그 얘기였군요. 예, 왜냐면 이번에 장관 들어가면 그럼 못해. 그 얘기를 보면 국회의원이 더 좋은 거네요. 국회의원이 훨씬 좋죠. 그런 거예요? 왜냐면 4년 동안 보장이 되는데. 자, 여기서 예. 오늘의 수준, 이 MC의 수준이 나와요. 아니. 정치 시사 분야의 초중보, 중초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동안에도 저희 댓글창에는 심재철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심재철. 근데 차기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분들 중에 지금 심재철 후보가 좀 유력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일부에서 청년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후보, 네. 심재철 이렇게 저도 문자를 받은 게 있는데 네. 어찌됐든 특정 후보를 제가 지금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제가 드리려는 것이 바로 심재철 의원과 또 다음에 제가 갖고 온 이슈가 네. 심재철 의원과 연관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얘기를 하고 갈까요? 하죠. 심재철 의원 얘기를 먼저. 아니 심재철 의원 얘기예요. 이게. 좋습니다. 이게. 네. 예. 뭔가요? 우리들 병원. 아니, 심재철 의원하고 우리들 병원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들 병원 의혹이 사실은 이제 핵폭탄으로 저는 등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 봅니다. 3대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아마 우리들 병원이 뭔데? 왜냐면 되게 복잡해요, 이 사건 자체가. 우리들 병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척추 수술해서 유명해졌잖아요. 또 예. 주치의였잖아요. 그런데 아하, 예. 3대 의혹 중에 다음 주를 좀 기대하십시오. 이쪽 진영에 있던 사람이 다 폭로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질 건데 그 사실 직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심재철 의원이 왜 지금 제가 언급을 하냐면 이미 3월 달부터 이 문제를 집요하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때는 아무도 이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심재철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파헤치고 있고 얘기를 하니까 양정철이 심재철 의원한테 시로 이제 대변을 하는데 너 까불지 마라. 더 얘기하면 그 다음엔 알지. 거의 그 수준으로 좀 협박을 했거든요. 양정철이. 아니, 근데 병원이 비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의료사고가 났는데 덮었어요. 돈을 공짜로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은, 뭐가, 비리 핵심이 뭐예요? 역시 앵커님의 촉은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툭툭 말씀하셔도 네. 핵심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두 번째요. 돈과 관련된 아하, 문제입니다. 예. 조금 이제 개괄식으로 개괄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뒤쪽이 이제 이 중심입니다. 자, 일단 이상호 원장,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원장과 그 유명하죠. 부인 네. 김수경 우리들 병원 이사장. 네. 이 두 사람은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자가 붙어야 됩니다만 이 두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였어요. 자, 김수경 회장은 부산 사람입니다. 둘 다 부산 사람이고 경남여고 나왔고 한쪽은 부산고등학교 나왔는데 김수경은 제가 기억하기로도 전 진짜 온갖 후원을 다 한 사람이에요. 아예 노무현 의원 시절부터.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책도 냈는데 친구 노무현이에요.
제목이 친구 노무현이에요. 친구 노무현이에요. 오. 그럴 정도로 힘 자랑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이 후원을 해왔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당선인 신분으로 우리들 병원을 찾아서 수술을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와, 우리들 병원 굉장히 굉장한 아주 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완전 난리가 났죠. 예. 그리고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 척추 환자들 다 몰려가고 그 다음에 청담동에 또 빌딩 세워서 우리들 병원 또 하나 만들고 또 다른 지역에도 또 만들고 하면서 우리들 병원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회자됐고 또 주치의까지 시켜요. 원래 주치의는 기본 관행적으로는 서울대 병원장 아니면 연대 병원장 왔다 갔다 했는데 그쵸. 지척에 있고 또 맞아요. 한 분야에 완전히 정통하다 이런 그 개념은 아니었고 또 네. 이제 워낙에 그 대통령이 그 나이가 이제 60대 이상이잖아요. 되게 평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노인성 질환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두루 살펴야죠. 두루 살피는 건데 척추 질환에 특화된 그런 전문의가 주치를 한다 뭐 이런 그때 여러 가지 말도 나왔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2012년으로 이제 시계를 빨리 돌려볼게요. 네. 2012년은 어떤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들 병원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호황을 누리다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빚을 지기 시작해요. 이 사업도 여러 가지로 이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환자가 많은데도 무너지나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대단했는데, 있었겠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그렇잖아요. 대통령 주가라 그래서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주가가 막 폭등하고 대통령이 끝나면 그 주가가 싹 거품이 빠지듯이 비슷한 현상이었을 것 같고요. 자, 또 사적인 얘기지만 그 부부의 사적인 얘기지만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남편의 불륜 때문에 이게 조선일보의 한 면에 다 실려요. 한 면에. 남자는요. 예. 돈이 너무 많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전 문제가 저 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찌됐든 그 드라마 같은 이혼을 거치면서 서로 재산 분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완전히 몰리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을 받아요. 병원이 1,400억 원을요? 병원이? 네네.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요. 국책은행이다. 네네. 시중은행도 아니잖아요. 이건 나라 돈이에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대개 산업은행 그러면 대우사건, 아시아나, 금호 이렇게 대출해서 채권자가 되지 개인에 대해서 채권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 국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합니다. 그것도 대통령 선거일 5일 전에.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서 계속 지지율 1위가 누구였죠? 문재인이었어요. 네. 그 5일 전에 배팅을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 개인한테도 쉽게 대출을 못 해준 산업은행인데 당시에 개인 회생자였어요. 심지어 거기다가 개인 회생자였는데 심재철 의원이 계속 따지는 거예요. 너 개인 회생자한테 어떻게 줬니? 그랬더니 산업은행 대꾸는 이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개인 회생자도 지금 보니까 신청했다가 우리가 대출할 때는 철회를 했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도 않아. 남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인 회생자라고 해? 자,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증거가 나와요. 심재철 의원이 또 찾아내요. 뭘 찾아내냐면 2016년도에 이 이상호가 신혜선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계속 채무 연대 보증을 한 상황이어서 이 신혜선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사무소 위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증인으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검찰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너 돈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돈 왜 대출 못 받아? 그랬더니 개인 회생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요. 아니 개인 회생자는 다 대출 못 받니? 질문 똑같이 해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기록에 남아 있어서 대출을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앞서 얘기하신 산업은행 관계자 얘기는 진실이 아니네요. 서로 어쨌든 배치가 되는 거죠. 법정 증언을 나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대출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산업은행은 기록에 없으니까 대출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큰일 상황입니다. 났어. 예. 그런데 어떡해요? 산업은행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이 병원은 말이야. 네. 지금 수익이 1,500억 원인데 앞으로 6년 거치니까 지금 8천억 원이 넘을 거야. 근데 우리는 고작 1,400억 원 해줬거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대출하자마자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를 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어음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 줄이 나옵니다. 네. 차주, 그러니까 빌린 사람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 높아. 차주, 그러니까 네. 이상호가 채무 불이행할 것이다, 못 갚을 것이다. 네. 대출 받은 날 신용평가사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신용평가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제대로 했구만요. 국채은행이 야. 와 8천억 원이나 있는 담보를 잡았는데 이걸 1,400억 원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당시에 우리들 병원의 수지를 따져보면 완전히 몰리고 있었고 이상호는 당시에 1,00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어요. 네. 1,400억 원도 세상에. 그 빚에 몰려서 사실은 1,000억 원을 갚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출을 해줬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정말 초고수들이세요. 우리들 병원은 꼭 밝혀져야 할 태산 같은 비리 의혹 하시면서 이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아시니까 야 이런 거구나. 난리. 그 담당자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담당자 지금 이제 하나씩 파헤쳐야 되는데 사실 이게 큰 줄기 중에 하나고요. 네. 자, 다른 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왜 귀추가 주목되는지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네. 바로 네. 신혜선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신혜선이라는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네. 그야말로 전화 걸어서 야 양비 일로 와. 그러면 양정철이 쪼르르 달려가고 무슨 일이세요? 이러는 관계예요. 잠깐 신혜선? 네. 신혜선이 누구예요? 자,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사건이 왜 불거졌냐 하면 자, 복잡하죠. 우리 이 실장님은 예. 거대한 대하 드라마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 아니, 우리들 병원이 너무 지금 워낙 이게- 꼬여 있어서. 네, 좋습니다. 신혜선. 그래서 제가 야. 객관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아니 양정철 이리 와 그럼 와요? 오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신혜선? 어떤 사람이냐? 신혜선. 네. 자, 신혜선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건이 불거진 거예요. 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이 법정 증언을 하러 갔다. 그 신혜선이라는 사람 때문인데 이 사건은 자, 이 상황입니다. 신혜선이라는 사람은 네. 김수경과 이상호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당시에 김수경과 이상호가 잘 나갈 때 사업을 벌여요. 삼각. 셋이서 그러니까 같이서. 예, 둘이 동업. 부부니까 동업을 해요. 동업으로. 부부니까 네. 하나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부와 동업을 하면서 같이 출자를 해서 청담동에 A라는 특정 상표를 제가 말씀드렸었고 네. 화장품 및 뭐 이 어떤 뭐 그런 레스토랑 이 업체를 하나 만들어요. 아 예예. 그걸 위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200억이 넘는 돈을 셋이서 연대 보증을 해갖고 빌려요. 잠깐 신혜선이 여자예요? 남자? 여성. 여성이에요. 예, 여성. 예. 예. 데모예요, 데모. 대모님. 예. 그래서 빌려요. 200억을 빌렸어요. 천주교에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으로 천주교를 들여오신 분, 이승훈 신부님. 네. 의 그 외손. 그러니까 아, 외손에 예. 해당돼서 천주교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천주교 성인 이승훈이 6대손. 야, 육대손. 우리 백창엽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를 더 빠르세요. 보면서 같이 하면 이건 쏙쏙과외네요. 쏙쏙과외. 예. 예. 진도 나가 있습니다. 네, 진도 나가주세요. 자, 이렇게 사업을 벌이려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돈을 꿨는데 네. 문제는 이 부부가 이혼도 하고 뭐 복잡해지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망해요. 네. 망하니까 저기 채무자로 몰리잖아요. 채무자로 몰리게 되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잖아요, 이상호가. 네. 근데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거야, 신한은행으로부터. 네. 이것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호가 신혜선을 찾아가서 나 그 연대보증 좀 빼줘. 그러니까 신혜선이 뭐라 그러냐면, 좋아. 20억만 갚아, 나한테. 현금으로. 현금으로. 20억만 갚으면 내가 빼줄게. 네. 내가 그냥 네 목까지 그럼 않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호가 알았어. 그리고 신한은행으로 쪼로를 가서 야, 내가 이거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니까 15억만 대출해 줘.
그러니까 15억을 대출해 줘요. 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예. 15억이라도 어쨌든 자기 돈 5억을 어떻게 마련해서 20억을 줬으면 네. 친한 입 다물고 이 사건 안 드러났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신한은행이 네. 연대보증 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5억을 대출해 주면서 이상호 몫의 이자 있잖아요. 네. 채무자니까 거기에 7억을 가져가 버려요. 자, 예. 그러니까 신혜선 입장에서는 야, 내가 20억 받고 얘 걸 끊어 안아서 너 하려고 그랬는데 너네가 중간에 개입하고 7억을 끌어가 하는 와중에 몇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열받았구나. 열도 받았고 열받고. 사문서 위조, 사문서를 아. 위조한 혐의, 그다음에 뭐 사금융 알선 혐의 여러 가지로 신한은행이 그때 무리수를 뒀다는 거예요. 저런. 그 재판 속에서 나가서 아까 증언을 한 거고 아. 얘는 이상호는 네. 얘라고 죄송합니다. 네. 이상호는 네. 자 그러면서 신혜선이 빡쳤어요. 하고 이렇게 시체 말이 나오죠. 신혜선이 그냥 정말 여러분 이해해 흥분했습니다. 주세요. 아니 근데 너무 몰입이 강해져서 네, 빡쳤어요. 네, 흥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러낸 게 아니라 워낙에 이 사람은 친문 친노의 데모예요. 엄청나게 많이 의원들을 당선시키는데 후원을 해줘요. 아. 이를테면 정재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원 지금 배지인데 네네.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자마자 SNS로 배지 사진을 딱 찍어서 이 배지와 당선증을 데모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이럴 정도로 이쪽 친문 쪽과 옛날 친문 쪽의 핵심적인 후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아니 부모한테 바쳐야지. 그렇죠. 왜 이 양반한테 바쳐요? 그렇죠. 예. 바로 이 양반이 그래서 뭐냐면은 야, 너 이거 돌려놔, 너네. 네. 내가 지금까지 너네한테 한 거 있잖아. 안 되겠다. 너네 안 되겠다. 신한은행 이거 제대로 해. 2016년도에 어찌됐든 사문서 위조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요. 아하. 화났지. 화났죠. 그 다음에 사금융 알선은 유죄가 나요. 어쨌든 화나니까 양비, 양정철 와. 이거 어떡할 거야. 근데 여기에 또다시 이름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백원과 윤규근.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오지. 아주 백원과 완전히 무슨 해결사 다 무슨 단골 조역 있잖아요. 자, 예. 윤규근은 왜 등장을 하냐면, 네. 진짜 정재호랑 이렇게 연관 있는 사람들이 윤규근을 데려다가 네. 인사를 시켜. 윤규근 총경. 이름도 어려워. 네. 윤규근 규근. 총경.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초소에 저기 해줄게 또 서초소에 알아봐 줄게 또 수사도 칠진 들어갔는데 수사 더 덮어요. 어이구. 덮여지고 어이구. 윤규근이 이 신혜선 만나서 무슨 얘기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백원우 민정비서관님한테 다 보고했어요. 이게 사적인 건데 왜 보고를 해? 이게 다 얽혀있기 때문에 이상호와 얽혀있고 얽혀있는 비리이기 때문에 사실 백원호 귀까지 들어간 거고 윤규근이 무마하려고 나선 거고 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름들 다 여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끝에 정말 화가 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정재호라는 사람이 원래 신한은행의 그 신한금융지주 이사장과 회장과 아주 막역한 사이예요? 이렇게 계속 가서 들어달라 했던 사람인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 예로 네. 신한은행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작하자마자 계열사 3개, 신한카드,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3개가 또르륵 차례대로 대통령상을 받아요. 또. 금융계에서 당시에, 신한은행이,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한 군데서 상을 받아도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세 군데서. 세 군데서, 월별로 이렇게 상을 받냐?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김정숙 여사가 이 사회 공헌을 한 기업들을 따로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하는데 안 알려졌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져요. 네. 근데 거기에 금융회사는 신한은행만입니다. 다 그냥 기업들인데. 그랬을 거예요. 경인선 챙겨야지, 경인선 이거랑 신한 챙겨야지 이거 아니에요? 왜 신한을 이렇게 챙겼을까요? 그런데 이 신한은행이 어찌됐든 이 신혜선 씨로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 문재인 누가 당선시켰어? 그러네요. 노무현 누가 당선시켰어? 너네 양정철이 너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그 정재호라는 사람이 네. 대모님,
이게 좋게 좋게 해결하시죠. 응? 제가 새로 친한 누나한테 그 얘기해서 대출 따로 받아서 그거 이렇게 하게 했을 테니까 대출할 쓰는. 근데 이 얘기 듣고 뭐라고? 어? 너 이거 제대로 공정하게 돌려놓으랬더니 나한테 대출 받아줘? 그래서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음 주에 이 전말을 다 밝히겠다. 와, 이 양반이 성깔이 있으시네. 보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신 분이에요, 보니까. 돈도 많고. 근데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건 뭐,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왜 데모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니,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세요? 김수경이나 어쨌든 이 신혜선이나 네. 친문의 데모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금배지들이 연결됐는지는 나중에 또 드러나겠지만 야. 어쨌든 모든 의혹 사건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외부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맞아요. 내부에서 네. 출발합니다. 난리 났어요. 무슨 대하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파도 더 나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시니까 이거는 왜 대하소설 작가들이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서 작업을 하신다잖아요. 이렇게 뭐 아무개 엄마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와 결혼해 이런 식으로. 네네. 이게 지금 딱 그런 도표를 그리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비열하다고 표현하고 싶은 게 양정철. 이런 사건에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면 사실은 근신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 검찰 수사 지켜봐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심재철 지금까지 그 3월부터 이 문제만 뭐 진짜 열심히 파서 하나씩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한테 뭐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어떻게 나갈지 모른다라는 협박을 일삼는 태도가 네. 이 정부 사실 다나무인이잖아요.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하는 네. 태도 그러네요.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몰릴수록 더 목소리를 높여라. 이 정부의 전략이에요. 이런 거였군요. 사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창에 심재철 이렇게 뭐 원내대표 후보 얘기를 막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심재철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모든 비리에 대해서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이 바로 심재철 의원이었다. 네. 그리고 양정철로부터 그렇게 협박을 당하는 사람이 심재철이었다라고 그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다른 건 다 떠나서 엄청 잘 싸운다. 요거는 맞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국회 방송을 좀 몇 년 했거든요. 네네네. 네, 국회의원들하고 인터뷰를 계속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다 사이즈가 나와요. 견적이 나오죠. 이게 용량이 다 나오거든요. 네네네. 이거 누구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초선이라도 진짜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요. 3선, 4선 되면은 일은 뭐야?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지금 다선 의원으로서 일 좀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여러분들 그 공연장 가시면 연주자가 노래 한 곡 끝나면 막 박수 치시죠? 자, 아미고 회원 되어 주셔야 됩니다. 박사님이 지방 출장 가시기 전에 제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아미고 회원이 몇 명이나 늘었나 내가 보겠다. 잘못하면 저 12월 말까지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자. 구 박사님의 빈자리는 이익산 앵커가 채우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입증을 해주십시오. 자,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10,000명 넘긴 처음이에요. 만 명 넘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 역시 이익선 앵커님. 아니 이정근 실장이 최고. 자, 목 부상 당하시고 감기 걸렸는데 고맙습니다. 아미고 회원 많이 대주세요. 제가 중간중간 바로바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이수웅님 아미고 회원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내용 우리가 지금 울들병원 얘기를 쭉 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이 사건이 갖는 그 함의가 무엇이냐. 요 정리를 딱 하고 다음 아이템으로 얼른 가야겠습니다. 자, 저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백원우 때문입니다. 백원우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네. 윤규근이 백원우한테 보고했다. 민정수석실이잖아요. 네.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에요. 근데 민정비서관이 지금 선거 개입을 하고 정치 공작을 하는 의혹이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친문들의 뒤치다거리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원우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백원우의 바로 위는 누구냐. 이렇게까지 모든 거를 다 백원우가 그렇게 비서관이라는 신분, 강등된 신분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수석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재선 의원이, 뭐 비서관으로서 그 숨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보고받고,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개입해서 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바로 윗선이 뭐냐?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우리들 병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의 선거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폭로가 된 다음에 우리들은 모두 손잡고 물어봐야 됩니다. 뭘 물어봐요? 자, 이거 윗선이 누구야? 백원우 윗선이 백원우가 누구한테 보고한 거야? 그리고 백원우가 누구한테 지시받은 거야? 이거를 물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작년에 고구마 캐러 갔는데 아시잖아요, 고구마 줄기 있잖아요. 근데 왕건이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잔챙이 막 해서 막 하다가 뭐가 안 빠져. 막 밟아 막 흙을 막 이렇게 그러면 푹 나와요. 그 왕건이가 기대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좌파들이 왜 소수가 큰 소리를 내잖아요. 네네.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아이템 더 가야 되는데 이거 좀 짧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제목을 이렇게 뽑으셨어요. 대통령과 친인척이 아닌 고래는 죄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대통령과 친인척이 아닌 고래는 죄가 없다.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고래고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울산에 지금 고인이 된 분, 네.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사관, 민정비서관인 백원우의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이 지금 울산에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서 고래 그 다툼 때문에 갔다. 맞아요. 예.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청와대 해명대로 얘기하면 친인척 관리예요. 그쵸. 원래 친인척 관리 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예, 그럼 저는 고래의 DNA 유전자를 좀 검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친인척과 관련된 네. 유전자가 있느냐를 검색을 해봐야 된다. 네. 라고 주장하고 싶으나 청와대가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아니 고래가 그 검경 수사 뭐 그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보러 갔다. 그거 어느 팀에서 해야 되냐면 법무비서관 팀에서 해야 돼요. 원래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거 하라고 법무비서관이 있는 거예요. 왜? 네. 법무 밑에 검찰과 경찰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 왜 민정비서관에서 갔지? 근데 그때 고미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조력할 수 있어. 민정비서는 민정수석실 산하의 가장 선임 비서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에 다 조력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그 양반 얘기는 신뢰가 좀 안 가요. 자, 내 말이 왜 안 맞냐면 네. 조력이란 말에 제가 조력은 뭐죠? 주력이 있어요. 조력이 있는 그렇죠. 거죠. 주력이 있어야 조력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는 공범이야 라고 얘기할 때 공범은 뭐가 중요하죠? 종범이야라고 주범과 얘기할 때 종범. 종범이라고 얘기할 때 주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주범에 따라서 우리가 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종범이라고 네. 공범이 아닌 종범이라고 네, 얘기하죠. 네. 조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력이 있어야 있다는 된다. 거. 예. 그럼 주력을 내놔. 묻는 거예요. 자, 검찰에 예를 맞네. 들어서 법무비서관 팀이 내려가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만나야 돼서 함께 가면 그건 조력이에요. 근데 법무비서관 팀은 몰라 지금. 북배비서관실도 몰라. 네. 그럼 얘네들이 간 거야. 근데 얘네들이 갔는데 왜 그게 조력이야? 조력이냐고요. 그 주력이죠. 맞네요. 말이 다르잖아요. 맞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말 자체도 지금 그 이해도 너무 많으나 신범철 교수님이 저 기다리고 계시고 아니에요. 5분 더 쓰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신범철 교수님께 양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 가만히 있던 법무팀은 뭐예요?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살이 날아올까봐 네. 지금 거의 뭐 납작 몸속으로 엎드려 이불 있어요. 속에 지금 있죠. 끄집어낼까봐. 예.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어떤 나라의 국민도 각 나라마다 청와대가 있잖아요. 네. 화이트하우스가 네네. 됐건. 청와대 직제, 각 부서의 고유 업무, 권한이 어디까지 이런 거 아는 나라 없을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열공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너무나 열심히 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말. 이 거짓말은 정말 거짓 해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네. 예, 놀랍습니다. 예. 이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끝으로 짤막하게.
저 한간에는 그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하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누가 이기냐? 야, 이거 진검승부다. 이렇게 막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와 검찰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난 건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네. 청와대는 지금 어떻게든 이 수사를 방향을 틀어보려고 해요. 왜 지금 매일같이 고민정이 저렇게 이 허점이 있는 해명을 해야 되냐면 진짜 그거 잠깐 죄송한데 말 끼어들어서 그 캠프를 캠핑장으로 한 거 아니냐고. 저도 네. 너무 그렇게 심증이 가요. 예. 그거 그렇죠? 아니 안 그러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캠프라고 읽지 그 캠핑장이라고 읽진 않겠죠. 네. 근데 어쨌든 왜 저러냐면 이 시선을 완전히 돌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 우리 모두 다 잊어먹고 있어요. 뭘 잊어먹고 있냐면 울산 경찰이 아까 얘기했죠. 10월 20일 날 검찰에 낸 자료에 따르면 네. 실질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고 청와대에서 네. 그래서 김기현 시장과 관련해서 수사를 상황을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네. 지금 덮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네. 딴 얘기를 계속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뜻은 뭐냐면 검찰은 이미 김기현과 관련해서 확정된 증언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그리고 별동대도 누가 밝혔냐면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는 사람 그 수사관들이 밝혔어요.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 보니까 민정비서에 두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검찰에 증언했어요 이미.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청와대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기사들을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그럼으로써 자꾸 잊어먹고 있는데, 안 잊어먹는 데가 있죠. 검찰은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버리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그렇구나. 때문에, 네. 이건 청와대를 향한 칼은 맞아요. 만약에 윤석열을 여기서 추미애가 내쫓는다? 그럼 밀란이 일어날걸요. 쉽게 못해요, 그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윤석열이 이 수사에 일단락을 하고 쫓아낼 거예요, 쫓아내도. 윤석열은 못 쫓아내도 제일 지금 유능한 수족을 잘라낸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죠. 인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몰리면 몰릴수록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 네. 지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보니까 바로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추미애가 된 다음에 얘기죠. 그건. 네. 된 그거 다음에. 지켜봐야 될것 된다는 보장도 예.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두 가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뭐였죠? 그거는 아마도, 지금. 다음, 고박사께서 자기 비우셨을 때, 그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고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박사님, 팁을 주십시오, 팁을. 제가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10초쯤 막아떠도 공포스러워하지 말아라. 네. 본인은 진짜 10초 정도 아무 얘기 안 한 적도 있다. 그러니, 편안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정우 실장님이 저를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아유, 좀. 아까 어떤 분이 영광이었습니다. 고 박사님 안 계시니까 이정근 실장님 날아다니네요. 날아다니기보다는 목소리가 좀 너무 커졌습니다. 고 박사님이 하도 저한테 이 데시벨을 높이셔서 저는 그냥 깨갱하고 조용히 하다가 오늘은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근 실장과 함께한 청진기 아주 흥미진진하네. 진짜 다음 주에 또 어떤 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을지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 그만큼 또 따라잡으시지만은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